자, 오마이뉴스에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윤석열 징계에 관한 쟁점 3가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측이 하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늘어놓고 마치 법률 전문가들이 뭐 이야기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약간 이제 그런가? 이렇게 속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을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정말 대법원 판례에 안 맞는, 법리상 전혀 안 맞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그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니래! 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셔야죠. 여러분들이 밭을 갈아야 됩니다. 여론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전에서 우위를 서야 최소한도로 열세는 면해야지 15일날 회의무결이 나더라도 어떤 현직 검사들의 반발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뭐 어떤 막 그 언론에서 막 그렇게 또 부당한 해임이라고 또 엄청 또 몰아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은 2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당하는 일도 수없이 많이 봐왔고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일단 징계위원 명단의 비공개 여부, 비공개가 정당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죠. 이 1995년도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건 사립대 교수에 관한 사건인데요.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징계위원이 누군지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왜냐하면 이 징계위원회라는 건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위원이 되기 때문에 얼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원의 판사나 뭐 검사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이건 조직 내부에서 판사 검사들은 조직 외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징계위원들은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현직 검찰총장과 그 변호사들이 이걸 몰랄 리가 없죠. 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고 여론몰이 하는 거고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징계법에 따르면 이 공무원 징계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경우도 이게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징계법에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지만 다른 법률에 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적용하면은 명단은 비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판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률 해석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으로 징계적 징계의결 종족수 미달. 자, 하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데 사망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적위원이라는 거는 7명 최초의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위원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요. 7명이죠. 7명의 과반수니까 3.5에 넘어가면 4명. 4명이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4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한 위원들 중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의결을 의결한다. 그러니까 7명 중에 5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이건 충족되는 거고 그 중에서 기피 대상자를 뺀 나머지 4명끼리 합의해가지고
기피 신청 기각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이 기피 신청을 당했을 때는 A라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B, C, D, E 4명이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또 B가 빠진 상태에서 A, C, D, E가 4명이 또 의결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따로따로 한 사람씩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 이게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비슷한 사유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봐서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윤석열 측은 기피 신청을 했는데 남는 쟁기원이 1명이 돼서 기피 신청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건데, 윤석열 측은 이 4명 다 징계 신청을 했으니까 다 빼고 1명만 혼자서 결정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기피 신청의 당 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한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이 내용을 잘못 얘기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징계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피 신청 의결을 말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지, 징계 의결 절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결정하면 된다. 자, 여기 판례를 보면은 판례가 나오죠. 개개인에 관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통된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공통된 원인에 기한 것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봐서 다 기각할 수 있다. 그 판례가 따로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따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 판례도 같은 취지인데요, 조금 길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이 이런 식으로 4명이 모두 기피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엉터리 주장을 했는데, 언론에서 그냥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마치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이 언론 참 심각합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나중에 소송을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공통의 원인에 기인한 경우, 이게 이제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데, 이 공통의 원인에 기한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이것은 남용이 될 수 있다. 자, 남용이 되면은 이건 기각하는 겁니다. 남용된 경우는 기각. 여기 있죠. 동시에 기피 신청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윤석열 측이 꼼수로 부린 게 신성식은 남겨둔 거예요. 신성식 남겨두고 5명 중에 4명만 기피 신청했던 이유가,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까지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딱 여기에 걸리잖아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때는
기피 신청권이 남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지연을 목적으로 하면 명백한 경우, 이때는 남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적법하고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 판결은 윤석열 측에게 뼈아픈 판결이다. 윤석열 측을 뼈 때리는 판결이다. 자, 이 대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윤석열을 뼈를 때리고 있죠. 막 빵빵. 근데도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막 지 마음대로 왜곡하고 해석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글 쓰고 있어요. 과도한 해석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윤석열 인사는 징계위원회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원래 불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기피 신청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요때 이제 기피 신청을 하는 건데, 단지 반윤석열 사람이다 라고 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죠. 자기 스스로, 대상자가 스스로 불리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스스로 해가지고 기피 신청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런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은 이거는 채측 사유에 대한 건데, 요건 조금 사안이 다른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우셨죠? 이게 대법원 판례 이런 거는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이 막 느껴져가지고, 좀 차근차근히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알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쑥쑥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가 링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요 링크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징계위원 명단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했을 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반대 이런 인사들, 친추미애 인사들을 하면은 징계위원을 세우면은 당연히 공정성 기대할 수 없다, 답정 넣어, 답이 정해졌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는 그 아까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정확하게 이게 해설이 안 돼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공정을 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어떤 막연하게 그렇다, 이렇게 해서는 그 공정성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징계 절차 내에서 편파적으로 막 진행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한중 매대 교수님, 그러니까 정한중 그 위원장님이야 안진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검찰개혁에 관한 주장들을 해왔던 분이긴 하나, 이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특별히 해코지하거나 무슨 윤석열 총장을 나쁘게 주장을 했다거나 이렇게 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불공정한 사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심재철 국장만 이제 그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미리 회피를 해버린 겁니다. 혹시
이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 심재철 국장은 반부패 부장으로 근무할 때 윤석열 총장 밑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판사찰 문건도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회피를 미리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다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은 이 대법원 판결을 찾아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 대법원 판결을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언론 보도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다 하면은 그냥 그런 줄 아는 이런 상황이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언론 플레이다, 여론몰이 하려고 하는 거고, 본인들도 그 판례를 알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다 라고 국민 판사가 땅땅땅 기각이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